부동산인이 북한 방문이 정신이 없는 동안에 지금 청문회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더기도 역대급 누더기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 방문 이런 이슈에 묻히고 한국당이 별로 투쟁 의욕이 없어서 언론들 중에 이런 부분을 열심히 캐는 것도 아닌데도 막 호박이 넝쿨채로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통과된다. 누구? 유은혜 교육부 장관 부총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경두가 좀 우스운 소리를 했어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관계없다. 무슨 직을 걸겠다 했는데, 어차피 그런 게 논란이 될 때쯤 되면 뭐 직을 걸 필요도 없이 넘어갈 거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뭐 끝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직을 건다라는 말이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될 건데, 그 양반 합참의장 아닙니까? 그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내정됐는데 말에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걸 조선일보도 의문을 가졌는데, 강경화도 그렇고 유은혜도 그렇고, 유은혜는 성공회 신부 한마디로 사택 근처에다가 했고, 이제 강경화는 이하 여고 그 사택에다가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거리가 다 얼마 몇백 미터 안 되는 데다 했다. 그리고 왜 정동에다가 그렇게 열중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에 이 학군이 좋다는 거예요. 덕수초등학교, 창덕여중, 이하여고, 애원학교 등 정동 학군이 그래도 서울의 오리지널 좀 상류층한테는 아주 좋은 명문 학군으로 꼽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가 위장 전입한 이 교장 전셋집에는 2주간의 주민등록이 이렇게 강경화 딸이 학교를 가던 2주간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15년간 25명이 전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계에 좀 내놓으라 한다라는 집안의 딸내미들은 이 이하여고 사택을 건너가야 부모가 힘이 조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요즘 내신이나 무슨 학생분이 이렇게 입학사정관에 섰는데 학교에서 자기 사택에다가 위장 전입까지 시켜줄 정도면 교장이, 결국은 그 학생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겠느냐,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유은혜가 딸의 주소지로 했던 이 서울 정동 3번지의 서울주교 성당에 이렇게 했던 것은 덕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유은혜의 딸이 똑같은 학부모 중에 한 명이 성공회 신부가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덕수초등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야말로 재벌이거나 뭐 서울에서 대대로 상층의 귀족처럼 살아온 집안의 자식이거나 하면 그런 애들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물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을 하고 하는 거를 한국에 솔직히 말하면 썩은 상류층들의 대충의 형태니까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립을 보내거나 이 전통이 깊은 그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마치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양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유은혜가 96년에는 무슨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야말로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언저리에, 한마디로 아직 한 번도 집권하지 못한 야당 언저리에 그냥 맴돌던 인물일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도 자기 딸내미를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운동권으로 살아온 이 사람의 사고와 너무나 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은혜가 이렇게 딸내미를 성공회 성당에다가 위장 전입하기 1년 전인 95년에 한마디로 강경화는 또 자기 딸내미를 이하여고로 보내려고 2주간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오래된 빌라 같은 정동 아파트 502호에 위장 전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장 전입을 해서 이하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동에 살면 이하여고 배정이 확실해서 이 부동산 물건이 나온 것도 없고 시세도 훨씬 비쌌다고 하고, 그래서 위장 전입 용도로 물건들을 사기도 한다고 부동산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강남 8합군도 아닌 여기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정동에 덕수초등학교, 창덕여중예원학교, 이하여고 등 4개가 있는데 입시 실적은 떨어지지만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덕수초등학교도 옛날에 서울에서 부자들이 명문학교 코스가 서울대, 경기중고, 덕수초등학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어서 공립인데도 스쿨버스도 운영해서 국제규격의 수영장도 있고 동문회가 지원해서 잘난 동문들 때문에 사립 같은 공립학교고 한 학년에 서너 반밖에 없어서 소수정예로 아주 그냥 있다는 겁니다. 이하여고는 보통 부모가 이하여고, 이하여대 나온 사람은 자식을 꼭 그런 데 넣어서 그 자기의 인맥이나 이런 걸 갖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하여고를 보내서 또 이하여대를 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유언에 정말 이때부터 사람이 말하는 거, 즉 운동권 출신의 사회운동을 한 사람이 정치판에 야당 언저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애를 위장 전입을 시키는 과감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지금 화려합니다. 5년간의 교통위반 과태료가 59건에 주정차가 위반이 45건에 속해 이렇게 있어서 과태료만 20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2016년에는 자기가 국회의원일 때 민주당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500만 원을 갖다가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공천이 되었다. 그래서 좀 위반한 사실이 있지 않냐 논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사무실을 시도의원들이 합동사무소로 쓰면서 한 달에 120만 원, 1년에 1,500만 원의 임대료를 그 시도의원들이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시의원이나 고향의 도의원들이 그 비용을 5명인가가 같이 쓰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시도의원들의 합동사무소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끔 거기 쓰고 주로 위원회가 자기 지역 사무소로 썼는데 사실상으로 자기 밑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케 했다. 그래서 선관위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장안식인가 하는 사람인데 도시농업을 한다면서 고향에 풍동 일대에 4,000평에 이런 아마 제가 볼 때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2013년에 6억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몇 년간의 재산 신고를 한 걸 보면 2천만 원만 벌었다고 일률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에는 재산 공개 시 8천만 원의 추가 출자를 공동으로 하던 이런 도시농업에 남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쓴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2천만 원밖에 못 벌고 사실상 망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이런 도시농업과 관련된 법인의 4대 이사를 빚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지인을, 사업 파트너를 급여를 갖다가 배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옳으냐? 자, 남편의 지인을 빚으로 썼어요. 자기 남편이 김건태 의원 보좌관 출신 장안식이가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고양시에 차린 천연 농산물 판매 업체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 여성입니다. 오모 씨를 위원회에 7급 비서로 2013년에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는데 오 씨는 2012년 6월에 남편이 하는 대표이사, 지금 초대 대표이사를 맡고 그리고 12월에 남편이 대표로 취임하자 사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이렇게 자리들을 주고받으면서 위원회의 비서가 되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후원의 회계 책임자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당은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 이러는데 위원회 측은 비서로 채용된 이후에 농장 업무에 관계한 바가 없고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일도 없다. 회사에서 받은 일도 없다. 7급 비서니까 위원회는 월급을 줬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폐업되었다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익도 지금 설왕설래 앞에 말한 듯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감사를 하는 피감기관의 건물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고 또 그 사무실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그 낙찰이 발표되기도 전에 알아서 인터넷에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휴일날 기자들과 20차례 아마 이거는 정치자금 집행내역서에 들어있는 거니까 후원의 자금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한 걸로 지금 밥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날 기자 간담회를 이 20번이나 해서 276만 원을 지출했다 하는데 대부분이 일산에 있는 이 지역 사무실 근처의 식당이라는 거예요. 세 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날 여의도 이외의 지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기자들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일산까지 일개 의원 지역으로 가서 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지역 시도 간담회, 시도의원 간담회다. 정책 세미나인데 기재 실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 될 줄 몰랐고 또 무슨 가족끼리 먹었던 지인하고 먹었던 먹고는 다 기자 간담회라 기재해놨다가 이제 그게 또 일요일이라는 거라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썼겠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후원의 이런 비용을 가지고 밥값으로 쓰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또 백력 기피 의혹이 등장했는데 아들이 백력 면제를 받았는데 불법적인 백력 면제하고는 관계없다면서 신체 검사 기록을 공개를 했어요. 자, 위원회의 아들은 만 14세 될 때 2011년에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가 우측 이 설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그해 9월에 재건 수술을 받고 만 17세가 되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또 파열되어 수술한 부위가 이틀 뒤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반복된 부상으로 상당히 악화되어서 2016년에 이제 2016년이 당연히 위원회가 국회의원을 할 때죠. 신검에서 이렇게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서 한마디로 백력 면제가 된 겁니다. 참 이 사람 운동권 출신이라면서 할 거는 다 하고 살았어요. 성공여고 재학 중에 학교 비리 족벌 경영을 비판하면서 등교 거부를 주도하다가 학내 징계를 받았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빼딱하게 살고 있는데 위원회는 기성사회에 적응을 해서 참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여고 재학 시절 아버지가 과로로 사망했는데 문재인이 변호사로 산재 인정을 도와줘서 인연을 맺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산재를 이렇게 사망을 했다면 집안이 별로 이렇게 편안한 집안은 아니었겠네요. 81년에 성대 동양철학과에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자, 그래서 81학번이겠죠. 5.18 운동을 접하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런 저항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데모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반성문을 쓰고 개전의 정이 있다 해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노동운동을 준비해서 위장 취업을 했는데 큰 키와 눈에 띄는 인상차기 때문에 자주 적발되었고, 봉제 공장에서 시다를 하거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나사를 조립하는 등의 일을 하며 노동 현장에 눈을 떴고, 민주화 운동으로 수배 중이던 남편 장한식과 86년에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 시가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다가 성대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민주동문회 일을 했고, 그 민주동문회는 민청년의 김건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시대 국민회의와 같은 사무실을 써서 김건태로부터 국민회의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해서 김건태 후원의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김건태 보좌관, 남편도 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따라서 이어서 보좌관, 한반도 재단 사무국장, 노무현 선대위 무슨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2004년에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당직 생활을 해서 부대변인이 됐고, 그리고 2009년에 수석 부대변인이 되고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9번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했고, 2010년에 일산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에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2016년에 재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력의 대부분은 운동권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밟아온 이력을 밟아왔어요. 학생 운동하다가 또 거기에 이제 사회운동으로 하다가 정치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이렇게 되고 당에 들어오고, 그래서 당에서 커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96년에 애를 갖다가 덕수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96년이면 한참 김건태 관련 일을 할 때라고 봅니다. 참, 제가 볼 때 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의 본질입니까? 참, 이런 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게 믿어집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간 종전선언 이후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면 직을 걸고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종전선언 이후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한미 동맹을 해체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백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백성주는 국방부 차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했지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의 달성을 견인하는 역할이라고 말을 하면서 종전선언 후에 북측이 서해 NLL 폐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NLL을 확실히 준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 적이라고 이렇게 된 표현을 삭제했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황영철 의원이 요구를 하니, 이에 국방백서에 적이 북한군으로 제한된 부분은 적 개념이 상당히 축소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IS도 우리의 적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장관을 하려고 마치 직을 걸겠다라는 대단한 각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전선언 이후에 유엔사를 해체하면 직을 걸고 맞겠다라는 부분이 웃기는 소리가, 문정인이도 종전선언을 해주라고 꼬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유엔사령부는 평화협정 때까지 존치하겠다 했어요. 그럼 한국당이 정경도한테 어떻게 물어야 되겠어요? 북한이 비핵화가 안 됐는데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네? 그리고 비핵화가 안 됐는데 평화협정까지 해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냐? 당신 직을 걸겠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문정인이도 이야기한 말이다. 근데 뭔 직을 건다라고 쇼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북한도 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종전선언 되더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뭘 걸겠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비중이 있는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마나한 걸 건다라고 하는 건 쇼다라고 보여. 이 정권이 아래 위로 전부 쇼만 좋아하다 보니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쇼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의 쇼에 이어서 군인도 쇼를 합니다. 참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